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서 9월 안에 이제 임용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서귀포시가 행정의 안정을 취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봉 의장에 대해서 의회 의장을 했는데 또 행정시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도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 역할을 도의원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행정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의회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의회직을 그만두고 도지사로 왔는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다수가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고 실질적 집행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봉 의장께서는 지난 12년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언과 방향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시장이 되어지면 본인이 직접 그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치인은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런 것들을 집행해보고 본인이 상상하고 그렸던 제주시의 미래를 잘 그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의장하다가 격이 낮게 행정시장 하느냐, 그럼 의장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도지사 아니면 국회의원도 격이 안 맞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도지사에 대통령에 도전하고 도의원에 도전하고, 어떤 국회의원들은 기초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원시장에 도전했던 김병욱 의원인 경우는 재선의 의원이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했거든요. 물론 낙마했지만, 그거는 이제 의원이라는 것은 정치인을 저는 이제 성장하는, 그리고 길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했고 또 그에 격맞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격에 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의 의장과 임용되어서 되어지는 것. 이제 국회에는 많이 있죠,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에 가는 것, 국회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고, 그런 것들이 격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정치적 소신, 그리고 그간에 가졌던 경험, 이 역량들을 국가와 지방 정부를 위해서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문제되지 않으십니까? 의회의 이제 견제 기능이라는 것이 의회와 대립해서 의회와 다른 행정부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 잘 살피기 위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것이 잘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견제라고 해서 등 돌린 상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계신가? 예. 제주도 이동건 기자입니다. 네. 부지사 임명 지명하신 비서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비서관을 하셨는데, 이게 민주당 지방 정부와 어울리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입창흠 지명자는 이제 환경부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관을 지냈고요. 당시 대통령실에는 환경부에 환경 정책에 능통한 실장급 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서관들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하고 3명의 실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2명이 국토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창흠 지명자를 그렇게 이제 선정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금기어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아리백 재생에너지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부에서 정책이 수행 가능하도록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가 윤석열 정부 안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저는 이 분야의 발전에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색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뉴스엔데드 김태수 기자입니다. 네. 기후 경제부지사로 이창훈 씨를 지명하셨는데요. 앞으로 제주가 기후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시는 예,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사실상 지금 이제 기후 관련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처에 이제 기조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 과제들을 제주에 맞게끔 만들어 갖고 제주가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합격자 건강상 이유라고 하는데 예, 그 원서를 낼 즈음에 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이 안 되는가요? 아니면은 안 되었습니다. 그 심사 중에 발견됐다. 네, 기자님 헤드라인즈 홍창빈 기자입니다. 일단 다시 제주시장 지명자로 돌아가서 뭐 격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의장을 마치고 바로 이제 또 행정시장으로 가는 순례가 지금 되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의장인데 앞으로 뭐 경선 각종 선거 전선 때마다 특정 정치인의 편을 본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이제 모든 의원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의원이 이제 그러면 정치적으로 발굴해 쓸 수 없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도의회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개인이 정치 활동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로 이제 정치를 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임기를 마치고 종료되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상봉 의장께서 사실은 저희 선거 캠프에 결합도 안 하셨고 중립적 위치에서 활동하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제 이상봉 의장께서 이상봉 후보 지명자께서 그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귀포시장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를 이제 결정을 해서 지사님께 알렸는데 그 이후에 당사자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알려서 지사님께서 지명을 했던 것을 포기해서 아예 이제 적격자가 없다고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의무 후에 인사에게 이 건강상의 문제를 알리니까 지사님께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보고 아예 적격자 지명 절차 없이 그냥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지명 절차가 없는 것이고요. 1순위와 2순위를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2순위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했고 1순위 후보자를 이제 임용하려고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서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11시 거였습니다. 예. 출범하신 지 내일이면 한 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귀포시장도 안 됐고 대변인도 멈춰고 여러 가지 공성있고 인사가 서귀포시장도 지금 그 인재풀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유직의 인사들을 빨리 취임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가 늦어지는 건 없고요.
그리고 뭐 대변인 말씀드렸지만 대변인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변인을 모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가 적격한 사람이 없어서 그 대변인 경무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 시장도 절차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본인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임용될 수 없음을 밝혀서 이렇게 된 거여서 앞으로 그 이제 염두에 두고 좀 더 신속히 임명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임명에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늦어진 건 없고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연합본부장도 지금 중앙일본부장. 중앙협력부문은 그 한 명이 들어와서 그 절차상 재공모 들어가는 적격자가 없으냐 아니고 2명 이상 들어와야 돼요. 그 뭐 제도가 이렇게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넣으라고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오늘 질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그 오늘 그 해견 내용하고 네. 상관이 있는데 지금 그 효성 해링 컴플레인스 그 아파트 음. 정치권 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의혹 당시에도 약간 지사 선거 과정이나 지사 당선인의 특혜 의혹 같은 것들이 좀 불거졌었는데 혹시 지사님은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와 두 번째는 원래 진보당 도당에서는 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또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제 뭐 제가 그 감사위원 진보당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 이제 청년 감찰단에서 관련된 내용을 감찰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